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회계사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금융회계 아카데미에서 대표 강사로 현재 미국 공인회계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변하는 어떤 그 회계사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이러한 환경 변화가 우리 AICPA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뉴 외관법이라고 해서, 외관법은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외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 외관법은 2018년도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뉴 외관법의 취지는 결국 그 기업들, 주식회사, 특히 상장법인들의 투명성 제고 및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이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2019년도 3월 22일 날 상장기업 중에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의 감사 의견이 한정으로 나왔습니다. 한정된 그 의견의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은 1,050억 적자였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시면 이제 오디시라고 해서 회계 감사를 배우실 텐데, 이때 이제 그 감사 의견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특히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우리가 그 비적정 의견이라고 해서 재무제표가 그 회계 기준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견이다 보니까 이런 상장 기업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감사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6일 날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재감사를 받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적정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 적정 의견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은 1,950억 적자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 2019년도 3월 22일 그 한국경제TV 기사에 의하면요. 이러한 아시아나항공의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이 앞으로는 특히 2020년도부터는 잇따른 감사보고서 쇼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뉴 외관법의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뉴 외관법으로 인해서 우리 그 회계사 쪽은, 또 이 회계 전문 인력 쪽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노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회 요인이 생겼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공인회계사, CPA가 할 수 있는 주업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회계감사, 두 번째가 세무, 세 번째가 컨설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계감사, 세무, 경영자문 같은 경우는요, 매출 구성이 2017년도 3월 말 그 자료인데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회계감사가 전체 공인회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한 33.5% 되고요. 세무가 32.6%고 컨설팅, 경영자문이 한 28.5%인데 거의 한 3분의 1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뉴 외관법이 진행되는 2019년도 또 2020년도부터는요. 이 어슈어런스, 오디트 감사, 회계 감사와 관련된 시장이 아주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그 회계 감사 시장의 확대, 이에 따라서 또 그 회계 전문 인력이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우리 회계법인 중에 가장 큰 회계법인 4개를 일컬어서 우리가 빅4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글로벌 회계법인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를 빅4라고 합니다. 3일 BWC, 삼전 KPMG, 이 E&Y 한영하고 딜로이트 안진이 이제 4대 회계법인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특히 빅4 같은 경우에 어떤 기회 요인이 생겼냐면요. 첫 번째가 주기적 지정감사제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주기적 지정 회계감사제도는 그 모든 주권 상장법인, 여기서 상장법이라는 거는 코스피 거래소랑 코스닥 거래소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또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소유나 경영이 분리가 돼 있지 않는 대형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도 주기적 지정 감사 대상이 됩니다. 주기적 지정 감사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회계 감사 제도는 자유선임제였다는 것이죠. 자유선임이라는 건 결국은 재무제표를 회계 감사하는 곳이 바로 회계법인인데, 어느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받을지를 기업의 경영자가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회계법인을 선택을 할 때 뭔가 회계 감사 의견을 유리하게끔 우리가 어피니언 쇼핑이라고 해서 그런 회계법인을 선정을 한다든가, 또는 그 가격, 그 회계 감사 비용과 관련된 가격을 매우 낮춰서 우리가 덤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회계 그 법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회계 감사의 퀄러티라든가 또는 분식 회계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외관법에서는 이런 걸 방지하고자 자유선임 6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지정감사 3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감사라는 건 결국 금융감독원이란 같은 이런 정책당국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 기업은 어느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지정감사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감사의 품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감사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 시간이라든가 인원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표준화된 회계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2020년도부터 이런 지정감사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2019년부터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요. 2019년도는 자유선임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부터 지정감사제가 돼서 그 지정감사인이 그 전년도 재무제표 감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자유선임을 했던 회계감사인도 나중에도 여러 가지 벌칙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자유선임 그 회계감사부터 굉장히 타이트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아까 설명드린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의견의 어떤 비적적 의견이 나왔던 것이죠. 자, 이런 주기적 지정 감사제는요, 자, 상장회사 2099개 중에 한 1320 그 기업들이 2020년도부터 지정될 것이라고 추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6년 자유선임은 소급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는 한 2099개 중에 한 1320여 개 정도가 지정감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빅4와 같은 회계법인에서는 그만큼 감사 시간이라든가 업무가 확장되다 보니까 더 많은 그 회계사들을 채용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물론 한국 공인회계사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겠습니다만 그 미국 회계사들도 많이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원이 바로 유한회사 회계감사인데요. 자, 우리가 그 상법에 따라서 회사라고 하면은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회사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한회사는 그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뉴외관법에 의해서 2020년도부터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유한회사의 어떤 그 형태를 띈 기업들이 바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입니다. 외투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플,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다 투자하게 된다면 그동안은 유한회사 형태를 띄우다 보니까 그동안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는 회계감사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회계법인에서도 그 외투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재무나 회계 관련 전문 인력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 공인회계사를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회계 감사도 중요합니다만 그 결과물을 또 본사에다가 레포팅 하려면 특히 미국 회계 기준을 굉장히 동시에 잘 알고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우리 미국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좀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요. 회계관리제도라고 해서 상장법인은 자,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오디슬이라는 과목을 배우면 아시게 될 것인데요. 자, 재무제표는 그 회계의 결과물인 것이고 그 결과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회계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시스템을 바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상장법인은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을 검토, 리뷰 수준에서 받았었는데요. 자, 2019년도 이후부터는 오딧, 감사 수준으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그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 해당되는 상장법인에서는 그럼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회계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감사라는 의견으로 바뀌게 되면 재무제표 감사 의견과 마찬가지로 감사 의견이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페널티, 벌칙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그 감사 의견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 대상이 하나 더 늘은 거죠.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등장했기 때문에 특히 근데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우리 미국 공인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베인-옥슬리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앨런 사태 이후로 만들어진 이 내부 통제 회계 감사와 관련된 규제가 바로 사베인-옥슬리법인데 자, 이러한 관련 법규를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고 테스트를 받는 시험이 바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부 관리 회계 제도라든가 이런 싹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숙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이고요.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은 2020년. 그래서 최종 2023년까지 전체 상장 법인이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감사받을 수 있게끔 신외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 요인이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기회 요인이 바로 뭐냐면 표준 감사 시간 제도라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자, 표준 감사 시간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쵸, 그 회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은 지켜라라는 어떤 규정입니다. 자, 그 감사 품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하게 되면 얼만큼 질 높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지는 사실은 시간과 연동된다는 많은 그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외관법에서는 일정 규모의 감사 시간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전 사업년도 감사 시간의 150% 이내에서 감사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감사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요. 특히 이 규정은 상장 법인 감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법인 감사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단계적 적용을 해서 자산 2조 미만 같은 경우는 단계적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회계법인, 빅4가 투여하는 회계 감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감사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그쵸, 더 많은 그 공인회계사 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인데요. 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그 적용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과거에는 68시간이었는데 52시간으로 단축이 된 것이죠. 자,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18년도 7월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빅4들은 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보니까 2018년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빅4 입장에서 보면 회계 감사할 대상이 많아지고요. 또 자유수임 감사가 아니라 지정감사에 의한 감사다 보니까 더 감사 수임도 덤핑이 아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표준감사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감사 시간은 증가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감사인, 그 회계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어떤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채용을 하게 되면은 한국공인회계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선발 인원이 연 인원이 1000명으로 현재 확장은 되었다 하더라도 1000명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 부분의 인원은 미국 공인회사를 또 채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기회가 중요한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그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비영리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는 걸 만들면서 자, 그 결산서를 공시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회계 감사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정부회계라든가 비영리 회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배워 놓으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받는 비영리 회계 법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양한 글로벌 그 비영리 단체들이 많거든요. 유니셰프라든가 또는 월드비전과 같은 그러면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결국은 그 회계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 자, 특히 비영리 회계라는 걸 배운 그 우리 미국 공인회사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회 요인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 요인으로 인해서 회계법인의 회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4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회계 감사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감사 시간이 증가하고요. 또 감사 인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 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감사와 관련된 그 감사인의 연봉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빅4가 아닌 그 소형 회계법인을 우리가 이제 로컬 회계법인이라고 하는데요. 로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회계 감사를 지정을 하다 보면 빅4에 많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수혜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결상 요역 업무라고 해서 그 상장 법인들이 회계 감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받다 보니까 그 재무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로컬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런 결산 용역 업무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결산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내부에서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회계사 합격을 하게 되시면 그 정도의 퀄리티를 뭔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적인 것만 잘 준비만 해 가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공인회계사는 2019년도에 850명이던 정원을 1000명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기회 요인을 생각한다면 이 인원 갖고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0년, 2021년 정도까지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회계 전문 인력 수요 증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상장 법인이라든가 비상장 법인 중에 큰 회사라든가 또 앞서 설명드린 유한 회사의 형태를 띈 외투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회계 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한다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회계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 미국 공인회계사를 합격을 하시면 다양한 경력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결산뿐만 아니라 내부 회계 관리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미국의 사베인-옥슬리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한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좋은 기회를 빨리 여러분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좀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수험 준비를 할 것인지, 자, 우리 아이파 국제금융회계학원에서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이제 학원 관계자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미국 회계사 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과목별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과목별로 당연히 부분 합격 가능하고요. 자, 회계학을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이라고 하고 회계 감사를 오디시라고 하고요. 레귤레이션은 이제 상법과 세법 같은 법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EC라고 해서 경영 일반 과정과 관련된 어떤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아이파 같은 경우는 회계학 같은 경우는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비영리 조직 회계고요. 저는 이제 고급 회계랑 비영리 조직 회계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딧은 오딧 1, 오딧 2, 오딧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귤레이션은 미국 상법하고 미국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BEC 같은 경우는 원가 관리 회계, 재무 관리 및 경제학,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랑 정보 기술인데 저는 요 코스트 어카운팅하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4과목을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미국 회계사 쪽에서 또 다양한 수험생들, 시험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을 높은 합격률로 지금 합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아이파 과정만 잘 이수하시면 합격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어떻게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해서 이 좋은 기회를 빨리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학원과 잘 상의를 하셔서 전략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는 이 12개의 정규 과목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네 과목별로 리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이파의 가장 좋은 점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CPA 리뷰 코스인 베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그 컴퓨터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컴퓨터 환경에서 시험 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베커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제 가장 가기 편한 곳에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직장인이냐 학생이냐 따라서 또 일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고 1년 6개월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고 1년 이내를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특히 이제 직장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정도 휴학을 해서라도 1년 이내 합격 목표를 해서 앞서 설명드린 이 좋은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 남들보다 6개월 또는 1년 먼저 합격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에게는 또 1년 이내 합격 목표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직장인들은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일정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리큘럼별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아이파에서 잘 프로그램을 짜져 있으니까 그 상담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잘 하시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2년보다는 1년 6개월 정도 목표를 하셔서 여러분들 직장도 이제 주 52시간제가 되니까 그만큼 조금 여력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합격을 하셔서 다양한 실무적인 걸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현재 우리 AICPA와 관련돼서 회계사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우리한테 얼만큼 중요한 기회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험 계획에 어떻게 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관련된 내용들 AICPA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